예,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까지 21주째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자고 나면 오르는 상황이죠. 반대로 자고 나면 내린 곳도 있습니다. 지방 도시들 얘기입니다. 정부가 서울 일부가 문제일 뿐 전체적으로 안정됐다고 말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취재팀이 둘러본 현장은 안정보다는 또 다른 불안에 가깝습니다. 줄어든 일자리, 또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경기 살리려고 돈을 풀어도 수도권 아파트에만 몰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곳곳엔 이렇게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 지역 내 제조업 노동자 수도 1년 전에 비해서 2,000명가량 줄었습니다. 인근 식당도 텅 비었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인원수가 줄었다고 봐야죠. 40명 고용했던 인원 회사들도 뭐 20, 30명으로 한 10여 명 정도 좀 줄이는. 저희 같은 경우도 종업원이 처음에 5명이었어요. 이제 3명으로 줄었죠. 도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흔들리자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파는 부동산으로도 번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1월에 입주를 시작했지만 10집 중 4집은 아직도 미분양 상태입니다. 일분양이 예를 들어서 몇 개 안 되면 할인해서 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임대로 돌렸어요. 부동산 과열이 걱정인 서울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제조업이 기반인 경남 거제, 전북 군산 등 다른 중소도시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6만여 채, 이 중 84%가 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풀린 부산에선 집값이 반등하고 있지만 현지에선 원정 투기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서울 역시 잘 살펴보면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뿐입니다. 집값, 전셋값 부담이 커지면 가게에는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장사는 잘 안 되는데 임대료나 인건비는 오르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성화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신촌에서 35년째 영업을 하는 식당입니다. 가장 붐비는 저녁에 2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1층은 대체로 좌석이 차지만 2층은 일부만 겨우 찰 뿐입니다. 그나마 1층도 9시가 되기 전에 빈자리가 늘어납니다. 예약돼 있는 건수를 보면은 10분의 1 정도 줄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집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힘들다는 거야. 지난 3분기 자영업자들이 본 소득은 1년 전보다 5% 가까이 줄었습니다.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기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오르고 임대료는 내리지 않으니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서울 외곽 마곡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대로 주변으로 약 500m를 살펴봤습니다. 건물 1층이 모두 비어 있거나 임대 문의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아 상가 임대료는 비싼데 이를 감당할 자영업자가 많지 않은 겁니다. 경기가 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좀 몸을 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가는 호실도 몇 개 있어요. JTBC 성화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 부동산은 펄펄 날고 있는데 서울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시름시름 앓고 있죠. 물론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울산 등은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오른다고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지역들은 대개 불경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정부의 자신감처럼 쉽게 잡힐 문제인지 경제산업부 이산우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과열, 전문가들은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돈은 많은데 돈이 돌 곳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예. 시중에 떠도는 돈, 이른바 단기 부동자금 규모는 1,100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역대 최대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반면에 이 돈이 도는 속도, 즉 가게가 물건을 사고 기업이 투자를 하는 정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느려졌습니다. 예. 그러니 이 돈이 은행 예금이나 그나마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라 믿는 부동산, 특히 서울 아파트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예.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고 재정도 풀지만 이게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실제로 성장률, 물가 지금 모두 지금 낮은 그런 상황에서 서울 집값만 나홀로 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걱정까지 나왔는데 전문가들한테 이걸 좀 물어봤다면서요, 전부?
그렇습니다. 이 서울 부동산에 가려져 있지만 앞서 보신 지방 상황은 이런 디플레이션 우려를 낮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지난 8, 9월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죠. 정부 설명대로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빠진 것도 원인이지만 줄어든 소비와 투자가 중요한 배경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예. 저희가 정부와 금융기관, 학계에 있는 경제 전문가 1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10명 중 거의 대부분은 아직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예. 디플레이션, 경제 전반의 가격이 내리는 경기 침체를 말하죠. 하지만 10명 중 7명은 지금의 저물가 원인으로 수요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아직 디플레까지는 아니지만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진 게 이례적 현상을 만든 원인은 맞다는 겁니다. 예. 자,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부동산 문제 역시 간단하게 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자신감과는 달리 대책이 잘 안 먹히는 뭐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나온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대표적인데요. 발표 이후에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핀셋 대책의 한계로 지적되는데요. 여기엔 정부의 고민도 깔려 있습니다. 강남 집값 잡으려고 규제 강도를 마냥 높였다간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경기가 확 꺾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예. 정부가 추가 대책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당장은 자금 출처 조사 같은 미시적인 대책이 중심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였습니다.